안녕하십니까, 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EPIP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플레이트에 전압을 얼마를 걸었을 때 전류가 얼만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 여기다가 플레이트에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전압에 따라서 플레이트에 전류가 얼만큼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곡선. 이 곡선이 이제 IP 곡선, 그렇죠? 또는 IPEP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EPIP 곡선이죠. 이것을 보면 대체로 그 진공관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0볼트를 걸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고, 그것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의 바이어스를 걸어 주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볼트 1볼트 마이너스 2볼트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겠죠. 이런 모양이었고요. 플러스 쪽은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똑같은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는 전압을 더 높이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똑같은 전압이다라고 하면 바이러스를 걸어줌에 따라서 그렇죠, 전류가 점점 적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바이어스를 많이 잡아줄수록 적게 흐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또는 너무 완만했을 때에 디스토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넣었을 때에 마이너스 값이 되지 않는,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거를 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바이어스를 만들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진공관의 바이어스 또 진공관의 작동 원리를 생각하시려면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하 저항이라는 겁니다. 이 부하 저항이라는 게 없으면 진공관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동이라고 하는 건 3급 이상의 관의 증폭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하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공관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자, 얘가 예를 들어서 12AX7, 그러니까 12AX7이라고 하는 관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때에 여기다가 전압, B 플러스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00볼트를 넣든 250볼트를 넣든 이걸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 진공관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하 저항이라고 하는 플레이트 바로 앞단에 부하 저항이라는 걸 걸어줘야 됩니다. 부하 저항이라는 걸 걸어줘야 되는데, 이때에 이 부하 저항을 얼마를 걸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200볼트를 처음에 B 플러스 전압을 넣어주고 이 부하 저항을 얼마를 걸어줄 건가? 뭐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50kg짜리 부하 저항을 한번 걸어볼까요? 50kΩ의 부하 저항을 여기다가 건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요 50kg 부하 저항이 걸렸을 때에 이 진공관에서의 작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kΩ의 부하 저항이 걸리면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그렇죠? 복잡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공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의 공식,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kΩ의 부하저항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V는 예를 들어서 200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몰라요.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모르니까 요거를 I 값을 놓고, 그 다음에 50kg가 걸렸으니까 5만 옴이겠죠. 5만 옴이 걸리게 되면, 그래서
이항을 하게 되면 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I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니까 4mA 정도 되겠네요. 아하, 그러면 부하 저항이 50kΩ이라고 하는 저항이 걸렸을 때 얼마? 예, 4m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어려운가요? 중학교 2학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에 여러분들이 자꾸 경기를 하시는데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4mA 정도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지금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얘가 지금 50kΩ이 있을 때에 50kΩ이라고 하는 부하저항을 걸었을 때에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m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전압, 지금 200V의 전압은 B전압에서 온 거죠. B전압에서 온 건데 이 저항을 토하기 때문에 이 50kΩ의 저항을 걸었을 때 이 양쪽 단에 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4mA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4m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하가 흐르는 거고 4m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사실상 이 플레이트 끝단에서는 전압이 전혀 걸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 50kΩ에서 4mA가 걸린다라고 하면 이 플레이트 끝단에서는 전압이 전혀 걸리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일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지금 얘가 자 3m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아까 V는 IR이라고 하는 그 오음의 법칙 공식을 적용을 해서 그대로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V라고 하는 것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0.003이 되나요? 0.3 곱하기 저항 그러니까 5만 이렇게 하게 되면 150V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 150V의 전압은 이 200V에서 150V를 뺀 즉 50V가 자 50kΩ일 때 만약에 3m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원래는 지금 여기서 계산식이 150인데 원래 200V가 걸려있으니까 여기는 50V라고 하는 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런지를 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기 이론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만약에 50kΩ인데 예를 들어서 2mA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2mA는 V라고 하는 것은 I 얼마였죠? 0.002 곱하기 R이 얼마였어요? 5만이었죠. 5만 옴 그렇죠? 50kΩ이라는 거는 5만 옴이니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V네요. 그러면 이 100V는 이 200V에서 100V를 뺀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0V가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보면 그렇죠. 만약에 1mA가 걸려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점점점 많아지겠죠. 150V, 200V 이렇게까지 다 걸릴 겁니다. 만약에 전압 200V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류는 흐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거를 자 거꾸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자 플레이트의 전압이 200V일 때는 플레이트 200V일 때는 전혀 흐르지 않겠죠. 근데 얘가 쭉 해서 얘가 볼트가 없을 때 그렇죠. 여기서 0V가 걸릴 때는
4mA의 전류가 흐르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어볼까요? 이어보면 자, 요 그래프가 지금 요 선이 50kΩ을 걸었을 때에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지금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50kΩ의 로드 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진공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하저항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하저항이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전압을 더 높인다든지, 그죠? 이 또 부하저항을 얼마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로드 라인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200V를 걸었을 때에 50kΩ의 로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IPEP 곡선하고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라 딱딱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해서 50V, 100V, 150V, 200V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할까요? 얘를 좀 이렇게 해서 50, 100, 150, 200 이런 식으로 할까요? 50, 100, 150, 200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이죠.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여기는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류일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로드 라인이 이렇게 생겼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로드 라인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V가 걸렸을 때, 그리드에 바이어스가 0V 걸렸을 때, 마이너스 1V 걸렸을 때, 마이너스 2V 걸렸을 때, 마이너스 3V 걸렸을 때, 또 뭐 너무 한데인가요? 요거를 뭐 이렇게 할까요? 더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0V,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쭉 볼트가 있다. 여기가 4mA다 이렇게 되면 2mA, 그렇죠? 1,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때의 이 IPEP 곡선, IPEP 곡선에 여기에다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제가 그린 50kΩ의 이 부하저항을 걸게 되면 그것의 로드 라인이 이렇게 됐었죠. 이게 제가 반듯하게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오케이. 이해해 주십시오.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반듯하게 잘 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50kΩ의 부하 저항과 EPIP 곡선을 이렇게 겹쳤을 때에 지금 요 점들이 바로 이 12AX7, 그러니까 12AX7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상으로 그린 겁니다. 12AX7이라고 하는 어떤 관이 있을 때 이 관에 요 점들이 전부 동작점들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kg의 부하 저항을 건다고 하면 이때에 요 점들에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건 전혀 안 거는 건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마이너스 1볼트에 바이어스를 걸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에다가 B전압을 200 볼트를 걸었을 때에 이때 부하 저항을 50kg를 달면 지금 여기에서 즉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조금 사실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1볼트를 걸 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면 한 3mA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자 12AX7이라는 관에서 부하 저항을 50kΩ을 걸고 플레이트 전압에다가 200볼트를 붙이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3mA가 흐른다는 거죠. 3mA가 흐르고 실제로는 쭉 보면 이것도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mA일 때 얼마였었죠? 한 50V 정도 됐나요? 3mA일 때 50V 아까 그랬었는 것 같은데 여기가 50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만약에 B 전압을 200볼트를 걸고 50kΩ의 부하 저항을 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볼트의 바이어스를 걸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흐르는 전류는 3mA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압은 그러니까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50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관에서 여기 지금 부하장에서 여기에 200볼트를 걸었을 때 여기서 200볼트를 걸었을 때 지금 이 바이어스에다가 마이너스 1볼트의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50볼트가 된다는 거죠. 이 저항에 의해서 부하 저항에 의해서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거의 지금 진공관 앰프를 위한 진공관 동작의 핵심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상의 사실은 그 동작을 하는 진공관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에 대한 기초적 이론의 중심이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보니까 그럼 바이어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자 마이너스 1볼트 잡아놓으면 지금 3mA 흘러요. 3mA 흐르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mA를 했더니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 예를 들어서 너무 가팔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볼트 걸어놓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신호를 넣어야 되는데 신호에서 플러스 되는 거 다 커버하고 디스토션 없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3볼트 정도 걸어줘야겠네. 마이너스 3볼트를 걸면 마이너스 3볼트를 건다라고 하면 얘는 이것도 충분하고 그렇죠? 신호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보니까 어때요? 얘는 지금 비스듬히 잘 그죠? 비율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마이너스 3볼트에 저기를 걸어야 되겠어. 바이어스를 걸어야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앰프를 설계할 때 좋아 나는 처음에 플레이트로 가는 그렇죠? 플레이트로 가는 기본 전압을 나는 200볼트로 설계를 해가지고 플레이트에다가 처음에 부하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낼 때 200볼트를 걸을 거야 라고 해서 200볼트를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럼 난 50kg짜리 부하저항을 걸을 거야. 그래서 50kg짜리 부하저항을 걸고 이걸 가지고 로드라인을 만들어서 쭉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마이너스 3볼트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작동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난 마이너스 3볼트로 결정을 할래. 그러면 마이너스 3볼트일 때 얼마 걸리느냐 그렇죠. 그거 계산해보면 아시게 됐죠. 아까 한 2.3mA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볼트의 바이어스를 걸고 전류를 2.3mA 정도 흘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3mA 정도 하게 되면 지금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약 한 70V 될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V 정도 돼.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앰프를 구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하는 거죠.
요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바이어스 조정할 때도 이 이론 가지고 바이어스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기 바이어스와 고정 바이어스 방식에서 고정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를 조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이어스 값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고정 바이어스 방식이 상당히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고정 바이어스일 때 바이어스를 조정해 줘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앰프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진공관 앰프가 최소한 자기 바이어스 방식인지 아니면 고정 바이어스 방식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정 바이어스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기적으로 대략 뭐 한 2,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또는 뭐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라도 바이어스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1년, 2년 어떤 분은 10년씩 사용을 하시고도 바이어스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진공관이 손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자, 일단은 로드라인하고 그 EPIP 곡선을 통해서 내가 그럼 바이어스를 얼마를 잡을 거고, 그렇죠? 바이어스를 얼마를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류량이 얼마가 될 건가, 그죠? 그렇게 되면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바이어스 어떻게 걸 거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이어스는 그죠? 고정 바이어스로 한다라고 하면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 바이어스 방식일 때가 이 문제가 되겠네요. 왜? 저항을 달아줘야 되는데 저항을 몇 ohm짜리 저항을 달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것도 여러분 이 옴의 법칙, 그러니까 이 옴의 법칙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합니다. 이 옴의 법칙 하나만 알고 있어도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진공관 앰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큰 역할을 해주는 거죠.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얼마를 주고 싶은 거죠? 2.3mA에 얼마? 마이너스 3V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V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다 나왔네요. 얘는 뭐죠? I고요. 얘는 뭐죠? V네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저항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에 따라서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캐소드에다가 걸어지면 자동적으로 바이어스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상관하실 필요 없고요. 자, V니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3V. 그냥 3V 할까요? 3V는 0.0023 그렇죠? 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되죠? 곱하기 x 그죠? 이렇게 해주면 결국에는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1.3kΩ.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다 1.3kg짜리 저항을 다루면 그죠? 이제 이것까지 구했습니다. 우리가 12AX7 조금 아래로 보일까요? 지금 잘리던데요. 이렇게 해서 부하저항 걸고 여기다가 200V 걸었습니다. 부하저항 50kΩ짜리 부하저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열선이고요. 그 다음에 캐소드입니다. 자, 여기다가 히터 넣어주겠죠. 12AX7이니까 여기다가는 6.3V 그죠? 뭐 DC나 AC나 상관없습니다. 6.3V 여기다 걸어줄게요. 12AX7은요 6.3V, 12.6V 다 쓰실 수 있어요. 쓰시는 방법은 제가 이거 좀 재밌는 거 아닌데요. 12 시리즈가 되게 재밌는 거 아닌데 여담으로 하나 할까요? 제가 수리하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9핀인가요? 1, 2, 3, 4, 5, 6, 7, 8, 9핀이 있을 때
자, 만약에 6.3V를 가지고 히팅을 하실 때는요. 4번과 5번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 4번과 5번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여기다가 3.15V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교류 양파 3.15V를 이쪽 한 선에다 넣어주고 9번에다가 3.15V 한 선을 이렇게 넣어주면 4번, 5번 묶고 그 다음에 9번을 하나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6.3V 가지고 그러니까 양파 6.3V죠. 이렇게 나오는 3.15, 3.15, 0 이걸 가지고 히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12.6V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6.3, 6.3 그럼 12.6V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라운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6.3V와 12.6V를 모두 히터 전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좀 편리합니다. 왜 편리한지는 사실은 1626 앰프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편리합니다. 1626 앰프도 12.6V 사용하거든요. 두 개를 뺄 필요가 없다. 뭐 여담이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드가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 계산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저항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얼마에? 1.3kΩ 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바이패스 컨덴서 하나 달을게요. 100마이크로 뭐 이거는 볼트가 높지 않으니까 16V에 100마이크로 정도만 다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특히 12AX7 같은 경우에 이거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략을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에다가 그렇죠? 그리드에다가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470kΩ 정도 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리드 리크 저항을 다루면은요. 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3V의 바이어스가 여기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V의 바이어스가 걸리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흘러야죠. 전류는 얼마요? 전류는 2.3m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는 전압이 얼마 나올까요? 아까 했죠. 70 몇 볼트 나오나요? 요런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기 바이어스를 그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죠. 지금 EPIP 곡선을 가지고 그 진공관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바이어스를 결정할 것인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 값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몇 킬로 부하 저항을 다룰 것인가를 보시고 그죠? 부하 저항을 다룰 것인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짜리 저항을 달면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 대략적으로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초단관이잖아요. 12 물론 얘를 증폭관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12AX7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단관입니다. 초단관이나 또는 뭐 의상반전관이나 드라이브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 저항을 붙여가지고 이 저항을 붙여서 부하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부하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때에 지금 이거 말고 예를 들면 뭐 6V6라든지 6L6라든지 이런 증폭단에서는 이 부하 저항의 역할을 이러한 증폭단에서는 얘가 출력 트랜스가 해준다는 겁니다. 출력 트랜스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가지 그러면 하나 여기에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가 예를 들면 뭐 1626관이라고 합시다. 1626관이라고 합시다. 쌍극관이니까요. 자, 1626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 플러스 전압이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과 8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 진공관 앰프를 만드실 때나 또는 진공관 앰프의 회로들을 보면 지금 여기가 7kg, 5kg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 여기 이 트랜스를 얘기할 때 7kg 대 8옴 이런 식으로 또는 4옴 아니면 5kg 대 8옴, 4옴 이런 식으로 5kg 대 4옴, 7kg 대 8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기 키로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이 5kg, 7kg. 자, 너 트랜스 몇 킬로짜리 썼냐? 나는 이번에 그 300B를 만들 거니까 나는 3.5kg짜리를 쓸 거야. 또는 나는 6V6를 만들 거니까 나는 5kg짜리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여기서 이 5kg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걸리는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저항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50kg짜리 그러니까 12AX7에서는 예를 들어서 50kg짜리를 썼지 않습니까? 주로 50kg도 쓰고 100kg, 150kg도 쓰고요. 대부분 100kg를 많이 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 출력단에서는 5kg, 7kg 그렇죠? 대부분 3.5kg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의 이 키로 여기서 출력 트랜스의 키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얘가 이 출력 트랜스가 저항 그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하 저항을 바로 출력 트랜스가 해준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출력 트랜스를 설명드릴 때 설명할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를 그러면 자 여기하고 측정해서 저항값이 5kg가 나오겠느냐 5kg 오hm 이렇게 나오겠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5kg짜리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약에 여기를 그 멀티 테스터로 재서 여기하고를 재가지고 이게 5kg가 여기 나오는 키로 수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저항 수는 여기에서 멀티로 측정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얘가 실제로 걸리는 저항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걸리는 저항이 아니라 이 코일에 있는 코일 자체의 그냥 저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8옴이 되는 스피커를 여기 꽂았을 때, 즉 얘가 저항이거든요. 얘를 저항을 꽂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에 왔을 때 5kg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라는 개념 중에서 지금 얘는 교류의 저항값, 특히 지금 여기서는 활성화 저항이죠. 만약 얘가 여기에 몇 옴의 스피커를 꽂았느냐, 즉 여기에 몇 옴의 저항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값이지 이게 절대값이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 출력 트랜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측정값이 멀티 테스터로 측정한 측정값이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부하 저항값이 아니라는 것. 즉 여기에서 8옴의 저항이 걸렸을 때의 5kg의 저항값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임피던스를 받는 트랜스라는 거.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트랜스를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출력관에서는 즉 출력 트랜스가 있는 출력관에서는 이러한 출력 트랜스가 부하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실제로 진공관 앰프에서 조금 까다로운 또는 이론적인 이론 이거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회로를 구성을 했을 때 신호를 넣고 그 신호를 어떻게 빼내는지 어떻게 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